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작! 지금부터 2020년 11월 5일 동서울터미널 상생 재건축 촉구 강력투쟁 연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성으로 답해 주십시오. 예, 먼저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에도 동터 비대위 응원으로 오신 내빈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란의 정신적 지주 박성률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호해 주십시오.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는 인덕마을 김진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노동당의 나동환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안성용 위례시민연대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상덕 서울시장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화성어촌 공공택지지구 이병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진숙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하 여러 연대 동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동터비대위 동지들과 연대 동지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당한 자세로 정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지 여러분들의 분노와 투지와 억울함을 담아서 힘찬 구호와 함께 집회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상생대책 협의 없는 강제집행 거부한다! 쫓겨나는 상인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서울시와 신세계는 상생협의 진행하라! 예, 동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개회사를 대체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투쟁 결과 경과 보고를 발표하는 걸로 개회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동터 비대위 상생 재건축 강력 투쟁 경과 보고 부재 동터는 끝까지 간다. 동서울터미널은 작년 10월 25일 날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일방적인 불법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임차 상인들은 회사의 명령으로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각자 한 지 겨우 1년 만에 임차 상인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계약 연장을 불가하고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터비대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2월 고 박원순 시장을 만났습니다. 면담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강제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시장은 동서울터미널은 용산 기차역 민자역사,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상생 재건축을 하여야 한다 결론 짓고 공공개발기획단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2월 20일 서울시청은 한진중공업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전화를 하였습니다. 협력적 방안을 검토하라. 그리하여야 상생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하여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임차 상인과 한진중공업이 사전 협의 전에 협상을 하지 않다면 앞으로 사전 협상은 영원히 없다. 전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을 믿고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3일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울터미널에 왔습니다. 공무원이 일개 상인을 만나러 현장에 왔습니다. 동터비대위는 그 자리에서 재건축 후에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 재건축 대책을 촉구하는 그 한마디만 반복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대화를 시도하였을 때 이상하게도 한진중공업은 오직 재판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18일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관의 졸개비서 성창호 판사가 일방적으로 재벌의 편을 들어 불법 화해조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인정하여 임차 상인들의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6월 20일 토랑과 노동당의 주체로 동터비대위는 법원 앞에서 불법 화해조서에 근거한 재판 판결 따위는 굴하지 않는다. 동터 임차 상인의 권리를 찾겠다고 단호하고 결연하게 기자회견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그때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큰 소리를 질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자 6월 21일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21일 이후 예고 없이 강제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강제 집행 예고장을 날렸습니다. 저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터비대위 동지들은 국회에 갔습니다. 국회에서 불법 재건축 규탄 기자회견을 당당하게 진행하였고 을지로 위원회를 강제로 면담하였고 고민정 국회의원실을 무단 점거하여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동지들이 절실하기에 할 수 있었던 투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2020년 7월 15일 동부지방법원 고등법원은 강제 집행 정지를 결정하고 그날 이후로부터 강제 집행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지들의 임대차 계약서의 불법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터비대위는 2020년 6월 18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비대위원 전원 22명 전원이 터미널에서 밤을 지새며 임대회사의 불법 강제 집행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강제 집행 투쟁 기간 동안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연대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월 5일 동터비대위는 서울시의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시청 행정 사무감사 과정을 하고 불법 사전 협의 문제를 확인하라 요구하였고 11월 10일 서울시는
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습니까? 11월 5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저희는 또다시 끝까지 살아남아서 상생 재건축을 요구하는 연대 집회를 당당히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동토 비대위 전원은 임시상가에서 현재와 같이 영업을 하고 재건축이 된 재건축 터미널에서 임대료를 당당하게 지불하고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것을 요구하며 다른 어떤 보상도 단호히 거부함을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연대 동기들 앞에서 끝까지 갈 것을 투쟁으로 맹세하며 경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가 안 보겠습니다. 우리의 결의를 담아가지고 투쟁가 니무리한 행진곡 제청하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예. 투쟁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대 집회에 함께 오신 인덕마을 김진욱 위원장님이 연대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지난주에 뵙고 또 뵙습니다. 자주 뵙는 건 좋은 일이죠? 네. 앞으로 무지한히 자주 뵐 겁니다. 동지 여러분, 여기 옆에 큰 건물이 보이시죠? 그리고 주변도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이곳이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저도 출가하기 전엔 이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이 동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동서울 터미널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이곳은 시래기 매립장을 덮은 도깨부지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동네에 놀러와서 먼지 풀풀 날리는 냄새나는
곳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런 곳에 여기 계신 상인들의 부모님 세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이곳에서 첫 차가 출발하는 새벽부터 마지막 차가 출발하는 밤 늦게까지 이곳에서 장사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30년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진중공업도 산업은행도 신세계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이젠 용도 폐기하고 내쫓으려 합니다. 이곳의 상권을 이루고 이 동서울터미널이 지금까지 기능을 다하도록 편익을 제공했던 여러분들, 바로 주인을 내쫓고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싸워야 될 충분하고 넘치는 이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반응을 안 하면 계속 물어볼 겁니다. 맞습니다! 예. 억울하죠? 네! 여기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못 나오고 계시지만 그 아드님들, 그 다음 세대가 나와서 이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 세대부터 30년간 이곳에서 피땀 흘린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고 굉장히 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이 끝을 낼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싸우겠다는 마음을, 그 마음을 먹고 싸움에 나서면 아무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움은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의지가 이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주대책이 나오고 저쪽에서 상생대책을 마련했을 때, 그때 여러분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이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노동당 나도환 부대표님의 연대사 말씀 듣겠습니다. 아유, 또 뵙습니다. 노동당 부대표 나도원 동지들께 수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요 근래에 좀 미묘한 기류가 있는데요. 이따 또 설명을 또 드리겠죠, 아마.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다 여기 상인 동지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동서울터미널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좀 줄었겠지만 일평균 이용객 수가 한 2만 5천 명쯤 되죠. 서울의 모든 터미널 중에서 수익권입니다. 서울 고속터미널보다 약간 작은 정도인데 면적으로 치면 1등이죠. 노선수라든지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다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데가 바로 동서울터미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알짜배기 같고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이 동서울터미널을 대기업 한 2개가 짬짬이 해가지고 돈으로 거래하고
그 30년 세월 동안 바로 이 동서울 터미널을 키워오신 우리 상인 동지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내쫓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투정해 주셨고, 그래서 바로 오늘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래에 보니까 신세계가 내부에서 좀 고민이 좀 생긴 모양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지 정보를 통하면 다 동지들께서 끝까지 투쟁해 주신 덕분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프라버티 국정감사에까지 증인으로 출석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께서 쫓아갔던 고미정 의원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동서울 터미널 상인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하는 얘기는 똑같더라고요. 그건 우리 일 아니고 한진중공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결국 투쟁의 주체는 상인들 동지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여러분 때문이고 앞으로도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당 그 의회에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보면 잡혀간 데 선수입니다. 물론 뇌물, 성범죄, 부패로 잡혀간 데 선수죠. 그런데 우리 노동당 정치인들은 같이 투쟁해서 잡혀가는데 일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지들 위기에 처할 때 저 노동당 동지들과 같이 반드시 찾아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등단만 가지시고 무엇보다 동지를 단결해 주시고, 그래서 꼭 지켜내시고 연의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라 믿습니다. 단결과 연대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용 위례 시민연대 대표님께서 격려 발언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향림교회 안성용 집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번에 추석 때 고이동 위원장님이 배를 6박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주위에 어려운 분들도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서울 터미널 대책위하고 연대 투쟁하고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런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골고루 줬고, 교회에서는 매주 동서울 터미널 그 비대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 지역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해서 이제 우리 그 조직국장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덩치 큰 친구가 있습니다. 인물 좋고.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노동 현장에서는 해고 방지 투쟁 같은 거 하고 철거 반대 투쟁 현장에서 덩치가 워낙 좋아서 용역과 경찰들이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진욱 위원장님 또 우리 나 부대표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이 집회나 기도회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잘 연대 집회에 잘 못 나왔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1단계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들에서도 이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집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인덕마을에 대책위에 가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도 아마 이제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인들이 장점이 뭐냐면 계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계속 같이 관심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강동, 송파, 그리고 이제 광진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금 이제 같이 연대하려고 쭉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하나씩 둘씩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까지 같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란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박성률 목사님의 격려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근데 제발 정신적 기주 뭐 이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한 그 동지들 또 우리 함께 뜻을 모았고 이것은 강제 집행을 좀 막아내고 강제 철거를 막아내고 그런 정도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구조와 체제를 바꾸자. 우리 노동당이 체제를 바꾸자는 이야기에서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 체제를 바꾸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그런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토란이 함께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서울 터미널 우리 상임 비상대책위 동지들이 이 투쟁에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고맙지만 우리가 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다고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발언 하려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좋은 얘기 다 하셔서 저는 그냥 화끈하게 구호 3개 딱 외치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부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생대책 협의 없는 강제집행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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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나는 상인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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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신세계는 상생협의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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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이 투쟁한다!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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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숙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 위원장님 연대 발언 있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산을 지금 파괴하는 현장에서 외롭게 열심히 투쟁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 집행위원 이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여지껏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산이 좋아서 북한산 우이동에 있는 북한산 아래쪽에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보니 어느 날 멈춰 있었던 북한산에 콘도 공사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 콘도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원래 근본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을 이 공무원들과 이 대기업이 다 짝짝꿍 해가지고 안 되는 공사를 밀어붙인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해서 7년 동안 멈춰 있었던 현장입니다. 주민들이 반대 운동이 엄청났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하다가
7년 동안 멈춰 있었던 곳이 다시 또 공사를 재개를 한 지 1년이 또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사장이요, 3만 평이 넘습니다. 14개 동이나 되고요. 높이가 무려 9층 높이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사가 이 정부에 들어서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상인들처럼 저도 아이만 키워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북한산을 지킬 수 없어서요. 바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거리에 나섰고요. 시민들에게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여기 상인들도 장사만 한다고 해서 그 상가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북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태계가 파괴되어서라고 합니다.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북한산에 말도 안 되는 콘도 공사가 웬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바로 우리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사는 절대 아닙니다. 대기업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을 위한 공사입니다. 막아내야 되겠죠. 우리 모두의 상인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 북한산 생명들 지켜내고 우리 생태계 파괴를 하는 대기업 말도 안 되는 개발 논리로부터 아름다운 북한산과 우리 삼터를 끝까지 싸워서 지켜내겠습니다. 투쟁! 네. 저희들도 곧 북한산 투쟁 현장에 연대 가서 강력하게 자연을 지키라고 같이 투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멀리서 오셨습니다. 화성 어천 공공택지에서 저희들 응원하신 이병찬 위원장님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네요. 저는 영화 대사에 나오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다 순한 양이었습니다. 근데 싸우다 보니까 점점 더 사자와 가까워지는 모습이 생깁니다. 요 앞에 서 있는 저 굉장히 순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삽 들고 호미 들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년 지나니까 이 전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양처럼, 아니죠, 이제 거의 사자와 흡사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고희동 위원장께서 1년간 활동하신 그 경과보고를 쭉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해오는 그 결과를 보면서, 동서울터미널 비대위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조직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는 조직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되고 와해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동서울 비대위는 제가 단언컨대 갈수록 단단해져서 그 누구도 감히 덤벼들지 못할 그런 강력한 조직으로 저는 앞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싸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싸우는 것이고 정당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불합리한 걸 위해서 싸우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만 그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피해자가 생길 건데 그들에게도 오늘 이 투쟁들이 다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다 찬성하시죠? 네! 저도 구호 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상생대책 마련해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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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대를 되새기며 저희 단결 투쟁가 같이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연대사의 답변으로 동서울터미널 동지들의 강력한 투쟁의 발언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임차상인 동지 중에서 양희심 동님 계십니까? 예,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추운데 오셔서 이렇게 같은 연대를 맺고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추운 줄을 모르겠습니다. 앉아 있어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2층에서 김밥 천국을 운영하는 양일심입니다. 많은 상인 여러분들도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저도 어느덧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김밥 말고 라면 끓이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제 나이가 70이 다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난리도 아닙니다. 쉬라고 하죠. 이제 그만하시라는 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저는 지금도 김밥 말고 테이블 정리하고 음식 나르고 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제대로 움직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일뿐이고 이 일이 좋습니다. 이거 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냈고 손주도 봤습니다. 매 순간 즐겁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갑질하는 한진중공업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임차 상인들 어떻게 위협하고 어떻게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지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당함은 꼭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70이 넘는데 뭘 바라고 여기에 나왔겠습니까? 올해 6월에 대기업과 변호사와 판사는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증인이 있고 불법을 고백하는 증거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차 상인 22명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강제 집행의 위협을 견뎌냈습니다. 생계를 내팽개치고 상가에서 밤새우고 새벽에 악쓰며 뛰어다니고 낮에 도로를 순찰하며 싸워 이겼습니다. 몇 달 월세 내지 말고 편하게 장사하다 조용히 나가라는 회사에 회의에 화를 냈어요. 우리 임차 상인은 강제 집행 중지 결정을 받아냈고 고등법원에서 재판도 다시 합니다. 자, 똑똑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의 억울함과 분함을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모두에게 알릴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자행하려 하는 파렴치한 행동, 그에 맞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때 서울시, 광진구청, 산업은행 무엇하고 있었는지 사진 찍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알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생 끝에는 정말 귀중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 추운 날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남편 팔순에 가까워져요. 아직 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저도 이 악물고 소리치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양희심 사장님은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십니다. 제가 어머님 같이 모시고 있는데 강제 집행 때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강력히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기업이 탄압하면 상인들은 투쟁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친구 하나 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같은 매점을 또 근데 경쟁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지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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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조금 크게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밑에서 사무실에서 연설문을 쓰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제가 한참 울고 있는데 위원장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왜 울겠습니까? 울 일 하나도 없는데 이 일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럼 작성한 연설문을 읽겠습니다. 떨려서 연설문을 읽어야 해요. 저는 동서울터미널 1층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희수입니다. 제 가게는 터미널에서 제일 작을 겁니다. 실평수가 고장 6평밖에 안 되는 가게입니다.
무슨 오지랖이냐고요? 우리 집은 터미널에서 1989년부터 장사를 해왔습니다. 지난 세월이 31년입니다. 당시 무일푼이셨던 부친이 담보로 잡힐 집조차 없어 지인에게 신용 하나로 목돈을 빌려 시작하신 가게십니다. 절박하게 가게에서 먹고 자며 빚을 갚아 나가셨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 아버지가 직접 망치를 드셨죠. 진열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루 20시간 가까이 가게에서 먹고 자며 장사를 해야 했기에 6평 가게에 조그맣게 몸 약한 어머니 누워 쉴 자리도 만드셨습니다. 장사하다 지쳐 힘들면 그곳에 작게 자리를 펴고 누워 쉬셔도 31여 년간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부모님의 피와 진땀, 애환이 묻어있는 가게입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니 바깥에 나가 다른 가게 자리를 얻어보라고요. 그런데 제 맘속에 그렇게 간단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의료사고가 나도 힘들고 이기지 못할 싸움이니 포기하라. 대기업에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대기업엔 못 이기다 포기하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도 재심은 힘드니 당신이 참아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기 강요죠. 제가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엔 왜 저리 힘든 싸움을 하나 어리석다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게 일어날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처음엔 일일이 붙잡고 왜 억울한지, 무엇이 불법적인 강요를 받았는지, 어떤 속임수 계약에 놀아났는지 누구에게든 호소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년간 해오니 이젠 어쩐지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이 없네요. 처음엔 컴퓨터에 앉으면 술술 할 말이 써졌습니다. 어제 오늘은 몇 번째 컴퓨터를 끄고 켰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들끓는 가슴을, 먹먹한 심장을 한마디도 쉽게 써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약자입니다. 고집 부리는 욕심쟁이, 강짜 놓는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그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장사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호로 친구를 격려하겠습니다. 대기업이 단합하면 우리들은 투자한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만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0대 자기 전 재산을 날린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3층에 오지원 사장님, 우리 상가에서 가장 어린 사장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동지 여러분, 저희가 지난해 한마음 한뜻으로 몰지각한 한진중공업의 부당함에 맞서 투쟁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다른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악재로 저를 비롯한 임차 상인들은 하루하루 고난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져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이곳 터미널에서 한진중공업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만행을 폭로하고 우리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동지분들 중에는 정말 힘든 상황 중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 동지분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대기업의 횡포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희망의 내일을 위해 더 노력하자고 말씀드리면서 투쟁구 외치고 가겠습니다. 투쟁! 지난 1년간 한진중공업의 불법적인 하해조서 작성과 소송, 비정상적인 계약조항, 불법적 강제집행 등을 힘들지만 밝혀내고 투쟁해 왔습니다. 임대인 한진중공업의 눈치를 보며 1년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이미 부당하다고 판명이 난 계약서 상의 담합행위 금지 조항과 갑인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상호 신뢰와 신의 성실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이렇게 부당하게 갑에게 종속되어진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하회조서 위임장 작성이라는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그들은 내용을 확인시켜주지도 않은 문서에 날인하고 밀봉하여 저희에게 전달했고 저희는 이를 한진중공업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으로 자행된 위임장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던 생업에 대해 확인 한 번 없이 쉽게 권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사회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는데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곳 동서울터미널에 매장을 오픈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많은 임차 상인들은 큰 돈을 들여서 흔히들 말하는 대출을 받아서 매장을 오픈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엄청난 금액의 투자금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터미널 특성상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인건비뿐이라 인건비라도 조금 아껴보려고 저희 아이들은 남에게 맡기고 걱정을 한가득 안고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의 선택이었지만 과연 그 어느 누가 고작 몇 년 장사를 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대출받고 함께하고 싶은 아이들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사건들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절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제 주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기업들만 살기 위해 저희같이 힘없고 무지한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메모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모르고 어리석어서 지금 이 힘든 시간을 겪으며 싸우고 있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기에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들 힘드시고 많이 지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저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누군가 알아주길 바랬다면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 아니 소중한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동료들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힘없이 당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 동서울터미널 비상대책위원회 동지들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당당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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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든든한 동기들과 열심히 투쟁해서 상생여가 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고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갈 동기들과 함께 동지가 모두 일어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비쳐오는 거센 어감에도 우리는 반드시 목이었다 맞추고 왔다. 사르게는 와 받는 바 다리자 새벽거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도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네가 먼저 죽는 날에도 그때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리라. 일되는 날 해방되는 날 이 만찬 내게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영원한 투쟁 끝이 나를 돕지야.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동서울터미널 든든한 동지들과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연대 동지들과 한 집회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동지들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생대책 협의 없는 강제 집행 거부한다! 쫓겨나는 우리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대기업이 탄압하면 우리들은 투쟁한다! 네, 오늘 집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